일단 질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1교시에는 페이지 121쪽 16, 19, 20번 질문 들어와서 보고 갈게. 선우 KT 펜이니? KT 펜이야. 안 그래도 토요일에 야구장을 다녀. 그러면 난 여기 앞에 조원동 야구장. 하지만 난 롯데팬이야.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이야. 선생님 그 118쪽에 몇 다시 몇? 10-2 118쪽. 오케이, 요거부터 찍고 가자 그럼. 118쪽으로 갑시다. 구내염이 나서 알고치를 발랐거든. 근데 안 났네. 한 큐에 안 났네. 아니 그래서 발음이 좀 어눌해. 원래 한번 싹 지져가지고 이제 아무 느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조직이 다 태우는 거니까 알고치. 근데 아직 덜 태워졌나 봐. 집 가서 한번 더 발라야지. 자, 118쪽 10-2번 보고 갑시다. 자, 요 정도 유형이면 보통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도 충분히 보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법한 정도의 난이도거든.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야 사실.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게 지금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와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주어져 있지. 그리고 둘레 길이의 합이 16루트 3이래. 그럼 각각의 정사각형의 둘레를 표현해보면 둘레는 4a 더하기 4b로 표현되지. 그게 16루트 3이라는 정보 하나.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라는 뜻은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 a제곱에서 작은 정사각형 흰색 부분 b제곱을 뺐더니 24가 남아요 라는 뜻이지. 그럼 이 둘을 조합해보면 되겠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보를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a 더하기 b가 4루트 3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인수분해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지. 그치? 그럼 그 결과가 24라는 뜻이니까 a 마이너스 b 값이 나오지. 왜? a 플러스 b분의 24인데 a 플러스 b가 얼마야? 4루트 3이야. 그럼 4루트 3분의 24라는 뜻이네. 즉 루트 3분의 6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유리화해보면 3분의 6 루트 3, 2 루트 3만 나오네. 끝. 처리가 가능하지. 결국에는 이제 둘레의 길이의 합이 4a 더하기 4b로 표현된다는 것만 캐치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좀 더 심화 버전 문제는, 이 문제는 정사각형 두 개로 주어졌는데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둘 다 원으로 바꿔놓는 문제들도 있어.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펜던트 문제라고. 시험에도 나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넘어와서 121. 이전에 질문 있는 사람 없니? 14번. 121쪽 14번. 그 전엔 또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럼 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반이 질문이 적은 편이야. 네. 저번에 3화 처음 나가는 반 삼각비 하는데 질문을 28개 받았어 그때. 그냥 1시간 만에 다 풀어주긴 했거든. 3화라 그래도. 삼각대는 그래서 너희들도 곧 보게 될 거야. 삼각비 지옥을. 다음 과정이야. 3상이 없어. 3상이 없어. 자, 121쪽 14번부터 봅시다. 얘기했지 우리 시험 중간평가 범위는 인수분해까지. 어디부터? 2상 1차 함수부터 끝까지 보고 그리고 3상 처음부터 인수분해까지. 즉 우리 중간평가 1차 중간평가 봤던 이후부터 쭉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2020, 2021, 2021, 2020. 일단은 2020을 진짜 계산하진 않겠지, 제곱하는 거를. 그러면은 얘 자체를 어떤 수를 문자로 대치시켜 놓고 그 구조를 파악해 봐야겠지. 그럼 나라면은 2020을 표현해 볼 테야. 2020을 표현해 볼 테야. 그러면은 뭐가 불러진 거지? 이건가? 됐다. 그럼 나라면 얘 보기 어려우니까 2020을 A로 표현해 보면 이런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지. A는 2020이야. 그랬더니 뭐야? 일단은 분모는 그대로 둬보고 분자는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 그치? 물론 얘 풀이가 이 문제집이 바라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 해서 바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저는 그 A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분자를 2020 곱하기 2019로 한 다음에 아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2020 곱하기 2019가 되거든요. 그 분모 분자 똑같아지니까 그냥 1이라고 나와요. 그치,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뭐 똑같이 1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인수분해 이용해보면 공통인수가 2021이라는 게 보이지. 그럼 얘도 2021로 묶어보면 2020 빼기 1 나와. 아이고, 괄호를 여기 써야지. 이렇게 나왔을 테고 분모도 인수분해보면 그렇지, 소유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나오지. 근데 2021이 2020 더하기 1이고 2020 빼기 1이 2020 빼기 1이니까 1만 남는다. 이렇게 찾아도 돼. 그래서 보통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곱셈 공식에서도 나오고 인수분해에서도 나와. 그리고 특별히 얘는 조금 쉽게 보이려고 일부러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까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보통의 문제들은 그냥 요거를 계산하시오 정도로만 나오는 것들도 많아. 그래서 먼저 구조를 파악하면 도움이 되겠지.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니? 자, 다음 16번. 자, 프리노트에 잘 적고 있지 다들. 프리노트에 적자.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구하려는 값은 바로 구하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얘를 조작해보면, 구하려는 걸 조작해보면 xy를 인수로 가지니까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xy에다가 x 더하기 y와 x 마이너스 y로 표현되지. 아하. 그럼 우리는 어렵게 얘네 세제곱하고 곱할 게 아니라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xy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분모에 무리수가 있네. 그럼 얘 상태에서 더하고 빼는 건 어렵지. 그치? 그러라고 분모의 유리화를 하자 했어. 그럼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는 지금 요 값이니까 걔의 합차 버전을 분모 분자에 곱하자. 그럼 얘 정리해보면 5 빼기 4 분의 루트 5 더하기 2니까 루트 5 더하기 2제곱, y는 루트 5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루트 5 빼기 2와 루트 5 빼기 2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서 정리하면 5 빼기 4분의 루트 5 빼기 2니까 정리하면 루트 5 빼기 2가 되시. 따라서 x, y 값은 어렵지 않게 합차 공식에 의해 5 빼기 4, 1 나오고 둘의 합은 2루트 5 나오고 둘의 차는 4 나오겠지. 따라서 이 셋들의 곱이니까 8루트 5 나오면 끝난다.
우리가 찾으려는 값 5번 되겠지. 그래서 xy를 간단하게 분모의 유리화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xy,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찾는 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얘 자체도 구하려는 것 자체도 적절히 조작을 하여서 우리가 알기 쉬운 의미 단위로 나누자. 그게 핵심이야. 다음으로 넘어갈게. 19번. x가 요 값일 때 이 값을 찾지. 띠용하지. 되게 띠용하지. 왜? a 플러스 b를 알려줬고 얘네를 알려줬는데, 근데 얘네를 좀 적절히 활용해 보려면 얘를 묶어볼게. 어떻게? a 플러스 b의 x제곱으로. 그리고 뒤에 것도 묶어보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로 표현되지. 일단 a, b 아무것도 아직 본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 한 것이지. 그럼 이제 가보자. a 플러스 b 알려줬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의 곱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루트 5 마이너스 2와 루트 5의 곱이지. 그럼 그것 자체는 5 마이너스 2 루트 5야. 즉 a 플러스 b와 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표현돼? a 플러스 b는 5 플러스 2 루트 5.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찾았어. 5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그럼 얘네 계산해보면 5의 제곱 빼기 20이니까 5만 남겠네. 얘는 하나하나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편안하게 구하려고 인수분해를 배운 거니까. 그리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마인드는 누굴 찾기? 공통인수를 찾기.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값을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x제곱 일단 곱해져 있네. 묶어볼까? 그럼 a 플러스 b 나오는데 뒤에 나머지 항들도 마이너스를 묶으면 a 플러스 b 나오니까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 파악이 가능하다. 이해되지? 자, 다음 20번. 이런 스타일 문제들을 좋아합니다. 누가? 학교도 그렇고 나도. 아마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게 될 거야. 머지않기. 이 유형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게 될 거야. 그래. 들썩구나. 시우는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가면 되고. 잡아놨어. 그 지금 자리 남아있어가지고. 오케이. 디티클리닉 하고 교재 좀 정리하고 가자. 또 인수분해도 강의 좀 들었니? 못 들었어? 그래. 그럼 일단은 그런 곱셈 공식 활용 교재 제출을 하자. 거긴 돼 있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디티클리닉 먼저 하자. 자, 20번 보자. 그럼 얘네들은 결국 규칙 찾기인데 얘는 의미를 이렇게 끊어서 봐봐. 합차 공식 쓴 거 지금 5개 있지. 합차 공식 쓴 거 5개 있지. 그럼 얘 이렇게 봐봐. 얘는 1 더하기 2에 1 마이너스 2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뒤에 파트는 3 더하기 4에 3 마이너스 4. 뒤에 파트는 5 더하기 6에 5 마이너스 6. 뒤에 파트는 7 더하기 8에 7 마이너스 8. 그리고 뒤에 파트는 9 더하기 10에 9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얘 노가다 뜨나요? 아니요. 지금 내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들은 모두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1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플러스 3 더하기 4 플러스 5 더하기 6 플러스 7 더하기 8 플러스 9 더하기 10으로 표현되지. 결국 1부터 10까지의 합이지. 요거 물론 노가다로 구하겠습니다. 저 노가다의 황제니까요. 그래도 되는데 요거 이렇게 구해봐. 얘네
지금 다 하나씩 차이 나는 수들의 합이잖아, 자연수들끼리. 처음과 끝을 연결해보면 11이지, 더했을 때. 2와 9를 연결해도 11이지. 3하고 8 연결해도 11이지. 4하고 7 연결해도 11이지. 6하고 5 연결해도 11이지. 연결 몇 번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 했지. 그럼 얘 11이 5개 있다고 해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자. 11 곱하기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55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웃하나 하나 수들끼리의 합은 처음과 끝, 그 다음 두 번째와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와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짝꿍 맺어서 합해보면은 그 값이 일정하게 나와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들노가다 하고. 이거를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만 6세에 찾아냈어.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찾아냈어.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아마 뭐 초딩 때 책이나 이런 데서 나왔거나 그럴 거야. 최상위 문제집인가 3%인가? 그래, 옛날에 이런 그런 최상위 문제집에서도 이게 사실 고등 내용이거든. 근데 고등 내용을 내가 일부러 쉽게 알려준 거. 그래서 나왔을 수 있어. 그리고 가우스는 이거를 1부터 100까지 합을 찾은 거야. 5천. 그치, 5050. 그 정도 난놈이 되어야 수학자를 할 수 있다. 자, 너희는 만 15세니까, 아니, 만 14세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가우스보다 2배 많으니까. 자,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자, 지난 시간까지 일단 2차 방정식이 뭐였고, 그리고 여전히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 그게 메인 포인트였어. 2차 방정식 역시 해 찾으려고 하는 거, 1차 방정식과 다름없어. 그 모든 방정식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메인이겠지. 자, 그러면은 페이지 127쪽. 개념은 우리가 다 보고 갔어.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거까지 했지. 그래서 방정식에는 방정식이 참이되는 x값을 모두 찾는 것이고. 자, 대표 유형 4부터 이어서 가보자. 자, 지금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졌을 때 a의 값을 찾지. 근데 근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방정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이지. 그걸 우리 한 글자로 근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x의 마이너스 3일 때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건 방정식에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h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a에 곱하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 하면 0이 돼요. 이 말이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9 마이너스 3a 더하기 6이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5니까 a가 5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근이라는 건 그 방정식의 x값 대신해서 넣었을 때 방정식이 성립하는 x값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나 메커니즘이 똑같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대표 유형 5로 가볼게. 벌써 6시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자. 즉, 알파 역시 한 글자로 뭐? 근이 알파야. 그렇다는 것은 근은 뭐야?
대입해서 방정식이 성립하게 하는 x값. 즉 대입해보면 아무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3은 0이라는 것이지. 그럼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3이 0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어떻게? 양변 3 빼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서 또 양변 2를 빼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지. 등식의 성질 이용한 거. 등식의 성질. 그럼 결국에 남는 게 없지. 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다 되네. 어렵지 않습니다. 빠졌다. 자, 그렇다면 쌍둥이 5-2에 3번을 풀어보자. 혼란스러울 수 있어, 처음에는. 근데 둘 다 대입해서 먼저 표현을 해보면은 그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왜냐? 둘 다 근이니까. 해결해 보았니? 답이 뭐가 나왔니? 5-1번에는 3 하고 15 그치. 세 번째 건 15 나왔지. 자, 일단 근이라고 했으니 알파, 베타를 각각 x자리에 넣어보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와 같이. 그럼 얘네들을 적절히 변형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그래 한 번에 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3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는 여기에다가 3자리에 또 5를 더 더한 거죠. 우변에서. 그치? 그럼 3번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풀어보라고 한 건데 어쨌든 둘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 정보들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2 더하기 3
즉 5일 테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두 번째 정보에서 마이너스 3 이항하면 3이지. 즉 우리가 찾는 것은 그 값이 5 곱하기 3이지. 그래서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3이니까 15 나오고 5에 8 나오고 3 나왔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방정식의 값으로 식의 값을 찾는다.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건 x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뭐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런 값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몇 이런 것들의 식의 값은 찾았었잖아. 곱셈 공식 이용해서. 요렇게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야. 식의 값 찾기 유형이. 자, 다음으로 갈게. 좀 더 어려운 유형입니다. 자, 역수들이 나와. 역수들이. 요런 애들을 좀 어려운 말로 상반 방정식 유형이라고도 하거든. 분수식 유형이라고도 하고. 그럼 뭐냐? 얘는 일단 아무튼 근이야. 아무튼 근이야. 근이면 뭐해? 대입하면 성립해. 근이면 대입하면 성립해. 즉 x자리에 알파 넣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요거는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어쩌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여기서 어쩌라고요? 이 꼴로 만들어주려면은 일단 알파로 나눈 게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줄 거야. 요렇게 말할 수 있니? 요렇게 말할 수 있니? 양변 알파로 나누면 맞니?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니? 알파로 나눴는데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니? 이제 5 이항하면 되지. 요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거지. 물론 이 문제는 알파로 나누는 게 맞아. 근데 항상 주의할 것이 뭐냐? 알파가 0일 때는 어떡하죠? 그럼 못 나눈다야. 알파가 0인 경우 0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생각을 하고 나눠줘야 돼. 물론 당연히 여기서 알파가 0이 아니야. 왜냐하면 x가 0 넣었을 때 근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생각의 재료를 깔고 나눠야 된다 이거야. 알파. 알겠지? 막 나누면 안 된다 이거야. 항상 무언가로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의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낚싯대를 던진 거 너희한테. 자, 그럼 아무튼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 이항에서 5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이용해서 두 번째 건 어떻게 찾을지가 의문이지.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뭔가 곱셈 공식에서의 익숙한 표현이지. 그럼 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일단 제곱을 일단 해볼게. 뭐가 나오는지 보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치, 순서만 일부러 바꿔 써봤어. 왜 마이너스 2냐? 요거니까. 그치. 결국 곱셈 공식에 의해 마이너스 2ab 항이 ab가 1이겠지, 역수끼리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알면 그것을 제곱을 함으로써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찾을 수 있겠지.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더해준 것이다. 따라서 그 값은 5의 제곱 더하기 2라서 27이 되겠구나. 안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 이해됐니? 응. 채원이 피곤하니? 좀만 버티자. 15분 나왔어. 쉬자. 15분만 버티자.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2차 방정식의 순한 맛이야. 튜토리얼이야. 왜? 해를 알려주고 뭐 대입해서 그거에 대한 시계값 찾고
그런 것들밖에 안 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는 해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 해를 찾으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그치? 지금까지 한 거는 빨리 다녀오렴. 해를 일단 던져주고 얘 해인데 이거 찾아봐 이런 것들만 나왔어. 근데 우리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그 해를 찾는 것이지. 찾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인수분해 어. 해가지고. 그치.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인수분해하는 방법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에 앞서서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근해 공식까지 있거든. 그럼 뭐냐? 일단 중요합니다. 사실 내 개인적 생각으로 3상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이거 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런 느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인수분해 배웠다. 이거 보여주려고 제곱근 배웠다. 그럼 뭐냐? 일단 처음으로 배울 게 이제 넘어가서 131쪽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정식의 풀인데 자 다 지워. 요것만 냅둬. 뭐냐? 일단 아이디어 먼저 써줄게. 2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 이 차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곱해진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지. 인수분해를 통해. 2차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표현됐지. 그치? 이게 기저의 아이디어야 지금. 요걸 생각하면서 AB는 0일 때는 뭔가 둘이 곱했어. 그럼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겠지. A, B는 여기서 식도 되고 수도 돼. 당연하지. 둘이 곱했는데 0이 돼? 둘 중 하나는 당연히 0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이건 사실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참이고 맞는 말이고 대학교 수학에서는 또 이게 또 틀린 게 돼. 나중에 궁금하면 수학 전공해봐. 대학교 와서 4년 내내 수학 공부만 해보면 알게 될 거야. 0이 아닌 것끼리 곱했는데 0이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것들도 있어. 0인자라고 하는데 이런 나중에 공통수학 원에서 배우게 돼. 안 배울 수도 있겠다. 0이 아닌데 곱했는데 0을 만들어주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 근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는 기본적인 수 체계가 모두 실수에서만 거의 주로 놀아. 물론 고1 때 복수수를 배우지만 그렇게 깊게 배우진 않고 대부분은 실수 정도의 수 체계에서 노는데 어떤 두 수나 식을 곱해서 0이 되면 무조건 둘 중 하나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의 실수 체계에서 사실 복수 체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더 위의 체계로 가도 수 체계가 어쨌든 둘이 곱해서 0이 돼. 그럼 둘 중 하나 0이에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럼 이제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되잖아. 그러면은 2차식이 0이라는 거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지. 아니 뭐 인수분해 된다 하셨으니까 0이겠죠. 그럼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면 얘를 1차식 1, 1차식 2라 할게. 이름을. 헷갈리니까. 왜냐면 다 꼭 똑같이 쓰면 똑같이 보이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면 보통 다르게 나오게끔 하니까. 그럼 1차식 하나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1차식이 1차식 2가 0인 거지.
상황적으로 보면. 채원이는 131쪽 보면 돼. 요거 중요한 내용이라 잘 적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핵 중요. 즉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식은 0이라는 게 1차식은 0 또는 1차식은 0 꼴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아유 얘를 바꾸면 안 돼. 근데 1차식이 0이라는 거는 1차식이 0이라는 건 낯이 익지 않니? 얘 무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언제 배웠어? 중1 때 배웠지. 안 배웠니? 배웠지? 중1 때 배웠어. 즉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차원을 다운시키는 거지.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다. 1차식 첫 번째 게 0이거나 두 번째 게 0이네. 그럼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 우리가 아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해를 찾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이그제플 x제곱 더하기 x-2라는 2는 0이라는 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얘 우리 좌변 인수분해는 이제 마스터했잖아. 그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그 의미는 둘이 곱해 0이야? 그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이 되어야겠네. 둘이 곱해, 그치?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거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 진짜 중요한. 이 또는 두 개인데 컴마 쓰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컴마와 또는의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 수학에서 컴마는 그리고라는 의미라 마이너스 2면서 1이다라는 뜻이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같은 수가 x가 마이너스 2이면서 동시에 1이야. 그래서 말이 안 돼. 무조건 방정식은 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것이 결국에.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만족할 수 없잖아. 그치? 영어학원 수업 들으면서 수학학원 수업 동시에 같은 시간에 못 듣잖아. 이거거나 또는 이거다. 또는으로 가야 돼.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사연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중3 때 대평중 친구가 서술형 때 컴마 썼다가 틀리게 됐어. 진짜.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달라. 그래서 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잖아. 보통 수학쌤들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유도리 없고 이건 이거지 하잖아.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얘는 또는으로 가는 게 정확하게 맞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는 무조건 두 개 나와 또는으로 연결해줘야 된다.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절대로 컴마를 쓰면 안 된다. and나 컴마. and가 말한 이 and 말하는 거. 요거.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된다. 심지어는 OR로도 못 쓰게 하는 스님도 들어봤어요. 괴담인데. 아니 그건 좀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는으로 써. 나중에 억까 안 당하려면. 5월도 감정시키는, 왜냐면 교과서 책을 펴보면 그 어디도 5월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 또는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교과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은 5월로 써. 외국은 5월 써. 또는이 영어로 5월이 써.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괴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전빵으로 또는으로 연결하면 돼. 그래서 x-2 또는 x는 1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정리됐니? 필기 다 했니? 지우려고. 자, 지울게 이 부분은. 그럼 얘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요거를 정리하자. 요 스텝. 3스텝. 일단은 방정식이 괄호가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 그럼 간단하게 동류항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게 1번 스텝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리고 1차식 1차식 두 개가 0 또는 0 꼴로 표현을 하면은 얘가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의 흐름대로 가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거 정리해봐. 정리됐니? 좀 더 글씨를 쓰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조용히 따봉을 해볼래? 그래. 넘어갈게. 얼른 써봐, 지우. 다음은 뭐냐? 다음 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중근 이야기가 있거든. 근데 이거 다 아는 거다, 사실. 아는 거다. 봐봐. 뭐냐? 중근이란 두 가지 이야기할게. 중근은 쉽게 생각하면 돼. 쉬는 시간에 내가 갈게. 2분만 기다려봐. 중복되는 근이야. 그래서 중근이야. 줄여서. 뭐냐?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근이 나오는데 그 두 근이 똑같은 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x-2의 제곱이 0이야. 그렇다면 얘는 x는 x-2가 0이거나 또는 x-2가 0이지. 우리가 알던 대로 적용해보면, 즉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와 x-베타가 알파 베타가 서로 같은 케이스야. 그럼 결국 얘는 하나로 줄여서 x-2가 0인 거니까 x는 2지. 이렇게 하나처럼 나와서 근이 한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x는 2라는 것은 중복되어 나온 근이야. 중복된 거. 근이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중복된 거. 그래서 중근 가질 때는 x는 2 쓰고 괄호 쓰고 중근이라고 써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학교 서술형 같은 데서 얘가 그냥 x는 2 뽀록으로 구했네. 와, x는 2가 중근인 걸 알고 하나만 쓴 거를 구별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괄호 중근을 보통 써줘. 중근일 때는.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중근 가질 조건은 뭐냐? 그냥 완전 제곱식이면 되거든? 그래. 이왕이면 이렇게 쓰자.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조건. 완전 제곱식은
0의 꼴. 칭반 종치면 쉬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 중근 가지면 b가 2분의 a의 제곱꼴. 이 정도만 생각해두고 5분 쉬었다 하자. 여기부터 이어